똑같은 내 새끼인데 왜 얘만 비싸게 받아요? 안녕하세요. 기획공장 보험 PT 오늘의 강사 김은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형제가 내원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모두 똑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한 아이는 비용이 좀 많이 나오고 한 아이는 비용이 좀 적게 나왔어요. 보호자분께서 왜 이 비용이 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보험 PT는 바로 연령 가산입니다. 연령 가산이란 연령별로 진료비의 일부를 가산, 즉 더해서 비용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달래서 체어로 데려가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게 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산입니다. 가산은 진료 행위의 특수성에 따라 진료비에 일정 비율을 추가해서 더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산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남들 쉬는데 나와서 일하면 조금 더 힘드니까 그 공휴일 진료 가산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른 시간 혹은 너무 늦은 시간에 진료를 받았을 때 주는 야간 진료 가산이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연령에 따른 가산이 있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진료 가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연령에 따른 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연령에 따른 가산은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조금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세 미만의 아이입니다. 1세 미만의 아이는 아무래도 그 체어에 올라가서 입을 벌리고 그리고 검진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진료의 26.45점, 재진료의 16.67점, 그게 진찰료가 가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거를 공부하실 때 한 가지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점수는 상대 가치 점수라는 겁니다. 네, 진료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점수로 환산한 것이 바로 상대 가치 점수인데요. 이 상대 가치 점수를 비용으로 만들려면 환산 지수라는 게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곱한 게 바로 진료비가 된다. 이 점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진료가 지금 현재 상대가치 점수로는 166.59점입니다. 여기에 2026년 환산지수인 101.1점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의 초진료, 그러니까 치과의원에서의 초진료는 16,840원이 됩니다. 그러면 1세 미만 아이가 치과의원에 초진으로 왔다라고 하면 166.59점에 26.45점을 더해서 여기에 101.1을 곱한 것, 그게 바로 19,520원이고요. 2026년도 1세 미만 아이의 초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진찰료를 가산하실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산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프로그램이 다 계산을 해주긴 합니다. 연령에 따른 가산 두 번째는요, 바로 1세 이상 6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1세 미만의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좀 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찰료와 마취료가 가산이 되지만 진찰료에서는 아까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진료에서는 10.89점, 그리고 재진료에서는 6.86점을 더한 게 점수가 되고, 거기에 환산지수라는 걸 곱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취료가 30% 가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거, 마취 행위료만 가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취료를 클릭해 놓고 봤을 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마취 행위료, 약제료, 그리고 의약품 관리료,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마취 행위료인 침입 마취 혹은 전달 마취가 되겠죠. 이 행위료만 가산이 된다라는 거,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6세 미만의 아이들인데요. 6세 미만의 아이들은 방사선 진단료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많이 찍는 파노라마나 치근단은 일반 영상 진단료로서 15%가 가산이 되고요. 그리고 CT는 특수 영상 진단료로 20%가 가산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세 미만 아이들인데요.
8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특정 행위료들이 30%가 가산이 됩니다. 이 행위들은 대부분 아이들 이제 뭐 충치 치료 같은 거나 아니면 신경 치료에 좀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보통 처치나 치아 진정 처치, 치아 파절편 제거가 있고요. 그리고 와동 형성료나 충전료, 그리고 직일 충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치면 열구 전색술과 광중합형 복합 레진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신경치료 하시는 거, 치수 절단부터 근간 충전까지의 행위들이 조금 가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충전할 때 하는 재료대라든지 아니면은 엔도할 때 쓰는 재료대나 나이타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가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연령이 훅 뛰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인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전신질환도 있고 해서 그 마취할 때 그 주사가 쪼끔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취료에서 30%가 가산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예요. 같은 진료를 했지만 아이에 따라서 비용이 다른 이유는 네, 가산 적용이 달라서입니다. 그럼 사례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7세 아이와 9세 아이가 36번 치아의 치면 열고 전색술을 똑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아까 행위료에서 가산되는 게 몇 세부터였죠? 맞아요. 만 8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이는 맞아요. 7세 아이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비용이 조금 다르죠. 보면 7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46,18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9세 아이는 35,52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행위료가 30%가 가산이 됐구나. 그래서 총진료 비용도 바뀌었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그래서 조금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인데요. 5세 아이와 7세 아이가 충전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마취도 했고요. 식은단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55번에 GI를 즉일 충전 처치를 했습니다. 네, 1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가산되는 항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충전 치료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만 8세 미만이니까 네, 둘 다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치근단 촬영이었죠. 치근단 촬영.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네, 마취 행위료입니다. 그래서 만 5세 아이와 만 7세 아이가 똑같은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5세 아이에게는 식은단과 충전 처치와 치면 마취에서 가산이 되고요. 거기에 증찰료까지 네, 가산이 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아이에 따라서,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라는 건 진료 행위의 특수성에 따라 진료비에 일정 비율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중에서 가산의 종류는 공휴일, 야간, 연령, 장애인 진료 시에 가산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진료를 하였어도 가산 적용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획공장 보험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